마케팅 학교에서 광고주 SOS 콘텐츠 촬영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려운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답답하셨죠? 답답한 부분 마케팅 학교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잘 나가는 AMPM 글로벌 프로 마케터들이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하나부터 10까지 진단해 드리고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색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검색광고 운용에 대한 부분과 효과 분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위별로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캠페인 관리입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한 번쯤 살펴보셨을 텐데요. 일반 정보와 성과 지표로 나뉘어서 지표가 노출됩니다. 먼저 일반 정보는 캠페인 유형, 쇼핑 검색이냐, 파워링크냐, 이런 캠페인 유형, 그리고 상태, 기간, 하루 예산, 예산 배분, 광고 그룹 수, 키워드 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지표를 체크해서 보실 수 있고요. 성과 지표의 경우에는 노출수, 클릭수부터 클릭률, 그리고 전환수, 전환율,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는 이 캠페인의 아이디, 고유 아이디와 등록 시각과 수정 시각,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세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상세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면 PC, 모바일, 디바이스별로 혹은 요일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그 기준치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해서 체크가 가능한데요. 이건 일주일 단위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관리를 보시면 여기에서 선택한 캠페인 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간 변경이나 예산 변경, 삭제나 자동 규칙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정 예산이 됐을 때 캠페인을 오프하게 한다던가 알림을 받게 한다던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의 캠페인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지표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의 일반 지표와 같은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요. 성과 지표가 픽셀, SDK 전환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 온오프가 가능하고 삭제나 대량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글의 캠페인 관리입니다. 구글의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제 기본 지표, 성과 그래프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그먼트를 통해서 기기별, 네트워크별, 전환 유형별 세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네이버의 상세 데이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구글은 입찰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입찰 통계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우선 살펴볼게요. 먼저 노출 점유율입니다.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노출이 발생되었는지 보여주는 비율이고요. 중복률은 광고가 노출될 때 또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얼마나 자주 노출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빈도입니다. 높은 게재 순위 비율은 동일한 입찰에 참가한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도 동시에 노출이 발생했을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자신의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상단 게재율은 보통 요거를 많이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 결과의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를 말하고요. 페이지 상단 게재율 절대값은 검색 절대 상단 노출수 비율, 첫 번째 광고로 게재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여기 최상단에도 노출이 되지만 하단에도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상단에 노출되는 그 게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파악을 해야겠죠.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입니다. 얼마나 더 자주 높은 순위로 게재되는지 빈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룹 단위로 내려가 볼게요. 그룹 단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룹별 온오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본 입찰가 설정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널 정보를 나타내고 그리고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설정에서 그룹당 입찰가, 매체, 지역, 시간, 예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룹을 체크한 후에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로 그룹 복사도 가능한데요. 근데 그룹을 복사했다고 해서 그 그룹 안에 품질지수, 키워드의 품질지수는 복사되지가 않습니다. 재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키워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키워드 정말 중요하죠. 먼저 입찰가 변경입니다. 그 참고 제표를 활용해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PC 평균 1위 입찰가, 모바일 평균 1위 입찰가 이런 식으로 참고 제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입찰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순위를 체크하면서 그 평균 입찰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순위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고 몇인지 체크한 후에 입찰가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발굴입니다. 당연히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대표 키워드라고 하면 그 제품이나 카테고리 업종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세부 키워드는 뭐 지역이라던가 조금 상세한 특성을 추가한 그런 세부 키워드, 검색량이 조금 더 낮은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라고 하고요. 브랜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품 브랜드명이나 우리 제품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키워드들을 브랜드 키워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그 키워드의 특성마다 입찰가가 다르고 사람들의 유입 수나 전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배분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카카오 키워드 제안,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키워드를 추천받아서 키워드를 계속 발굴을 해야 합니다. 각 포털의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관련 검색어 등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확장입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단위에서 키워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은 키워드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와 유사하다고 좀 연관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를 확장해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많은 키워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에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겠죠.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체 키워드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체 키워드를 삽입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키워드 삽입 시에 소재 전체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대체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워드 김장김치 하고 종갓집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유저가 만약에 김장김치 잘하는 거 궁금해요 이렇게 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동으로 김장김치 종갓집으로 대체돼서 노출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삽입된 소재는 볼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상승되고 클릭률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아셔야 될 게 자동 입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카카오도 자동 입찰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구글의 자동 입찰 기능을 보시면 구글은 실적 목표에 맞게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르게 트래픽을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전환을 유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캠페인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자동 설정이 가능한데요. 먼저 입찰 기능 중에 타깃 CPA입니다. 설정한 타깃 전환당 비용 수준에서 전환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구글 애저에서 입찰가를 자동 설정합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 광고 타깃 CPA 입찰 기능으로 캠페인을 세팅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깃 CPA를 내가 2만 원대로 설정을 해놓으면 한 번 구매당 비용이 2만 원인 수준에서 캠페인이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타깃 광고 투자 수익, 로아스입니다. 설정된 타깃 로아스 내에서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자동 설정합니다. 동일한 로아스도 만약에 내가 400%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400% 내에서 캠페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알아서 자동 입찰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수 최대한은 예산 내에서 클릭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구글 검색 광고 캠페인 예산이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5만 원 내에서 그날 클릭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이 설정이 된다. 전환수 최대한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환이 발생하도록, 전환 가치 극대화는 예산 내에서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타깃 노출 점유율은 선택한 검색 페이지 영역에 내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많이 점유가 될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클릭수 최대화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입을 얻도록 하고 캠페인 최적화되는데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전환수가 조금 더 쌓이면은 전환수 최대화를 통해서 전환수를 극대화시키고, 전환수가 극대화됐다 하면 좀 로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로아스 자동 입찰로 바꿔서 운영을 하곤 합니다. 네, 다음은 소재입니다. 소재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한 그룹당 최대 5개, 카카오는 최대 20개, 구글은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최대한 구체적인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하고요. 이벤트나 프로모션 반영도 좋은 구성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 링크보다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벤트 페이지나 제품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좋겠죠. 확장 소재는 필수 소재 외에 추가 정보를 더한 소재들로 네이버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홍보 문구, 추가 설명, 추가 제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카카오는 무슨 형입니다.
추가 제목형, 부가 링크형, 가격 테이블형, 썸네일 이미지형 등이 있고요. 구글은 무슨 확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 콜아웃 광고 확장, 프로모션 광고 확장 이런 확장 소재도 등록을 하셔서 최대한 클릭률을 높이도록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비즈 채널과 광고 대상입니다.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채널이 필요한데요.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채널을 비즈 채널 혹은 광고 대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도 그럴 수 있고요. 전화번호, 지도 정보 모두 비즈 채널에 해당합니다. 파워링크 집행 시에는 웹사이트 비즈 채널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동일한 링크를 하더라도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싶으면 쇼핑몰이라는 비즈 채널을 추가로 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 링크가 같다고 그냥 비즈 채널 하나 올렸다 끝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계정당 총 1000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카카오는 최대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품질 관리인데요. 품질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구글은 10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보통 키워드와 소재의 연관성과 이용자의 사이트 내 만족도, 얼마나 체류를 하고 얼마나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광고와 사이트의 연관성, 그리고 클릭률이 실제로 높은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품질 지수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광고 진행하시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항상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이 무효 클릭인데요. 무효 클릭이 아니냐, 부정 클릭 아니냐, 그럼 그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비 소진이나 품질지수 상승 등 특정 이익을 위한 인위적인 클릭이나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클릭 등을 무효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클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매체는 항상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무효 클릭 필터링 로직과 결과는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공개되면 또 다른 무효 클릭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무효 클릭이 의심될 경우 클린센터로 접수해서 조사 의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IP 주소를 제한 등록해서 광고 노출 제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최대 6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 광고 고객센터 문의 접수를 통해서 무효 클릭, 의심 접수 상담이 가능합니다. IP 주소 제한은 최대 500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무효 클릭으로 확인되면 청구되지 않도록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 필터링이 되는데요. 구글도 또한 IP 제한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자동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까 자동 규칙 기능이 있다고만 설명드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키워드에서 5만 원이 넘게 소진되면 자동으로 오프되도록 설정했다. 네, 맞습니다. 특정 키워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넘게 소진되면 자동으로 오프될 수 있도록 자동 규칙 설정 가능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특정 소재에서 3만 원 이상 감금되면 입찰가를 변경하도록 설정했다. 네,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소재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소진이 되면 입찰가 변경해서 낮추도록 가능합니다. 키워드별 희망하는 노출 순위, 요거 오타가 있네요. 순위. 를 설정하여 자동 입찰을 설정했다. 노출 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자동 규칙에서 불가합니다. 입찰가를 퍼센트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는 있어도 노출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가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전환수가 25회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알림 메일을 받도록 설정했다. 맞습니다. 전환수가 특정 횟수 미만일 경우 알림 메일 받도록 설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한 키워드에서 최초 전환이 발생하며 알림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광고 그룹 상태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즈 채널 노출 제한 사유 확인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이드에 따라 수정 후 재검토 요청. 정확합니다. 자, 캠페인 예산 도달. 그룹의 하루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한다. 틀렸습니다. 그룹이죠. 캠페인의 예산 도달됐는데 캠페인의 하루 예산을 변경하거나 제한 없음으로 변경을 해야겠죠. 캠페인 기간 외 캠페인 종료 날짜를 재설정한다. 맞습니다. 캠페인 라이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서 라이브 되도록 해야겠죠. 일부 노출 가능 모바일. 비즈 채널 PC 노출 제한인 경우에 저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가이드에 따라 수정 후에 재검토 요청한다. 맞습니다. 캠페인 오프. 캠페인 상태를 온으로 변경하면은 이제 라이브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캠페인 단위에서 하루 예산, 노출 기간, 추적 기능 설정 및 수정할 수 있죠. 캠페인 목록에서 그룹별 기본 입찰가, 채널 정보, 노출수 이거는 그룹에서 지표가 제공됩니다. 틀렸습니다. 균등 배분 설정 시 광고가 중단되지 않고 24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순위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순위가 아니라 예산을
균등 배분해서 노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예산이 중간에 조기 소진되지 않고 24시간 동안 쭉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균등 배분입니다.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 기능 사용 시 키워드의 품질 지수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캠페인 단위에서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설정은 그룹에서 가능합니다.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구글 입찰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환 가치 극대화. 최대한 많은 전환, 이거는 전환 수 최대화죠. 요거 1번 틀렸습니다. 클릭수를 최대한, 클릭수 최대화 맞고요. 그 다음 타깃 CPA. 설정한 타깃 전환당 비용, 전환당 비용이 타깃 CPA죠. 요거 맞습니다. 광고 투자 수익이 로아스죠. 요것도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맞고요. 선택한 검색 페이지 내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타깃 노출 점유율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매체별 키워드 삽입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맞게 매칭된 것은 자, 요거는 구글에 대한 거죠. 틀렸고요. 요거는 네이버. 요거는 카카오죠. 요게 구글 맞네요. 요거는 카카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 내 다수의 소재가 존재할 경우 성과가 우수한 소재의 노출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평균 성과를 향상시킨다. 이 기능은 성과 기반 노출이라고 합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4번입니다. 네, 다음은 무료 클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무료 클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소진이나 품질지수 상승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인위적인 클릭이 무료 클릭의 대표적인 사례 맞습니다. 무료 클릭으로 판단되는 클릭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광고주들이 안심하고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 클릭의 판단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광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을 무료 클릭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챕터는 검색 광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챕터 1,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행동 단계와 효과 분석의 단계인데요.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노출, 클릭, 구매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예시 하나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캡슐 커피를 구매하려는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서 커피를 검색했다. 수많은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제공되었고 노출이 되었죠. 그중 검색 의도와 일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이트를 클릭하였다. 방문한 사이트에는 기대했던 캡슐 커피가 보이지 않았고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캡슐 커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중 땡땡 캡슐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에 방문을 했다. 상세 설명과 구매 후기들을 꼼꼼히 읽고 구매를 결심하였다. 이런 노출,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고 거기서 어떤 업종을 선택, 클릭을 하고 거기서 내가 찾던 제품이 맞다 판단되면 구매, 이런 단계를 통해서 검색 광고가 운영이 됩니다. 노출은 노출수라는 데이터를 봐야겠죠. 광고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가. 클릭은 클릭수, 클릭 비용, 클릭률을 체크해야겠죠. 광고가 노출될 만큼 사이트에 방문하고 있는가, 어떠한 비용으로 얼마나 높은 비율로 클릭되고 있는가. 구매, 전환수, 전환율, 전환 비용입니다. 방문자 중 전환을 일으키는 비율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 전환 수치도 적절한가, 그리고 그 한 번 구매당 비용도 적절한가, 그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광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 광고는 매일 효과 분석을 위해서 대행사에서 많이 의뢰를 하는 게 주로 검색 광고인데요. 그럼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매일 발생하는 키워드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요일, 날씨, 니즈에 따라서 검색량은 계속 변동되고 새로운 검색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매일 효과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의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광고비 소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곱창, 막창, 대창을 판매하고 있는 광고주를 가지고 있어요. 구매도 잘 나고 있고 전환율도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출이 확 뛰더니 클릭이 엄청 일어나서 광고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환수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로아스 확 떨어졌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겠죠. 알고 봤더니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막창 먹방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그날 막창을 엄청 검색해 봤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의 변화량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을 할 수 있다. 네, 검색 광고는 오늘자 광고 지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의 그런 광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여기서 오늘 광고를 스탑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에 다른 캠페인의 예산을 이전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고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가 있고, 상품별로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광고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한정된 예산에서 상품 미스를 통해서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도 광고 상품 차이가 있는데 PC에서는 주로 파워링크가 최상단에 노출되긴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에는 파워 컨텐츠가 최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키워드에 맞게 유동적으로 상품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서 모바일에 파워링크가 최상단에 노출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실제로 파워링크가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별 계산법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출은 검색 광고의 경우 CPC, 클릭당 비용이 가금되는 CPC 상품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별도 측정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키워드 검색량 증감을 체크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은 보통 CPC와 CTR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클릭당 비용 CPC는 총 광고비에서 클릭수를 나눈 것으로 클릭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클릭률은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으로 클릭률이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구매는 전환당 비용과 전환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전환당 비용은 총 광고비에서 전환수를 나눈 것으로 전환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전환율은 전환수에서 클릭수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값으로 전환율이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겠죠? 투자 수익률 분석과 광고를 통한 매출 분석, ROI와 로아스입니다. 먼저 ROI는 광고를 통한 수익을 광고비로 나눈 후에 곱하기 100을 한 것으로 ROI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겠죠? 수익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한 매출 분석, 로아스는 광고를 통한 매출을 광고비로 나눈 후에 곱하기 100을 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아스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이 ROI와 로아스의 차이는 무엇이냐? ROI는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값을 순이익으로 보는 반면에 로아스는 매출 자체를 광고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지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로아스를 판단을 해서 광고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는 반면에 내부 브랜드 담당자분들은 그런 순이익에 대한 지표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서 로아스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ROI를 판단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실시간으로 광고 분석 가능하죠. 오늘자 광고 성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나 요일, 날씨 등의 영향으로 키워드의 검색량은 계속 변하고요. 수많은 키워드가 존재하고 다양한 광고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세분화된 목표 설정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를 보시면 방문단 클릭 비용 요거 같은 경우는 광고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 광고를 통해서 실제 브랜드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이나 매출액 상담 신청 이런 것들은 결국 광고를 통한 결과, 어떤 결과에 대한 목표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고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답은 2번으로 보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CPC는 Cost per Click의 약자로 검색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로 방문하는데 투여된 총 비용이 아니라 클릭당 비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총 비용은 비용이 별도로 있죠. CTR은 클릭스루 레이트로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 대비 클릭이 발생한 비율을 말하고요. 클릭당 비용이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죠. 클릭률이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CVR, Conversion Rate의 약조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이 특정 전환 액션을 한 비율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ROI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맞고요.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아스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죠. 일반적으로 로아스보다 ROI 지표가 높다. 보통 매출액에서 이 로아스는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ROI는 매출액에서 그 비용, 투자 비용을 뺀
순이익이기 때문에 ROI가 기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로아스가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ROI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 사례에서 각 키워드의 ROI와 로아스를 구하시오. 네, 계산. 검색 광고 자격증은 계산도 많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ROI를 계산하는 계산법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 활용도 가능하니까 저도 계산기를 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ROI는 순수익, 광고비 곱하기 100이죠. 그럼 순수익이 뭐냐? 이 매출액 곱하기 이익률이 순수익이겠죠? 그러면 11718,997 곱하기 20%는 2343,799를 으로 나눈 비용이란 말이죠. 2343,799 1106793 곱하기 100은 211%입니다. 네. 그러면 로아스는 무엇이냐?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171만8,997원 나누기 718997 그러면 1058%가 됩니다. B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ROI는 순수익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 곱해야 됐죠? 그러면 1244682 곱하기 70%는 80만 원입니다. 801277 나누기 365274 곱하기 100은 219%입니다. 로아스는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되죠? 1144682 나누기 365274 곱하기 100은 398%입니다. 자, 그러면은 C 키워드에 대한 거 순수익이 26595 540 곱하기 60% 159만 원이네요. 나누기 462099 곱하기 100은 345%입니다. 로아스는 2659 540 462 099 곱하기 100 575%입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로아스로 보면은 A 키워드에 대해서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ROI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건 C 키워드예요. 왜냐? 이익률이 높기 때문이죠. A 키워드는 이익률이 좀 낮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 키워드의 CVR, CPC, CPS를 구하시오. 먼저 CVR은 전환율입니다. 전환수, 클릭수. 그럼 그 클릭수 대비 전환수가 얼마나 일어났냐 이므로 자, 문과라서 500 나누기 5%입니다. CVR은 5%. 그리고 CPC를 한번 봅시다. CPC는 총 광고비에서 클릭 수를 나누면 됩니다. 요거에서 요걸 나누면 500만 원 쓰셨네요. 나누기 10,000 500원. CPC는 500원입니다. 그럼 CPS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 전환 액션당 비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일이거든요. 원래 CPA라고 하잖아요. 그럼 CPA 액션인데 그게 액션 중에 세일을 말하는 거예요. 판매당 비용이 얼마냐? 총 광고비에서 판매수 500만 원에서 500을 나누면 되겠죠? 만원. CPS는 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 챕터는 사례를 통한 실제적인 광고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노출수나 클릭수, 클릭률, 클릭당 비용, 총 비용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합계가 노출수는 20만,
클릭수는 2,722건, 그래서 클릭률은 1.35%, 클릭당 비용은 1,000원대, 총 비용은 2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전환 체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목표 분석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 담당자들을 통해서 고객 한 명이 주문하는 매출이 얼마이고 평균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광고를 통해 목표를 삼는 구매, 주문 한 건당 비용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계산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136개, 매출은 1,400만 원 일어났다. 그러면 한번 요 아래 공식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목표 매출액입니다. 목표로 삼는 구매가 180개죠. 그럼 그 180개를 고객 한 명이 주문하는 매출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4, 154 곱하기 180을 하면 목표 매출액은 1,874만 7,720원이 됩니다. 그럼 목표 로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광고 비용이 나와 있었죠? 275만 8,250원. 그러면 아까 목표 매출액에서 총 광고비 곱하기 100을 하면 679%가 목표 로아스가 됩니다. 그럼 목표 ROI는 무엇이냐? 이 목표 매출액이 이제 평균 이익이 50%라고 했으니까 이 목표의 매출액의 50%를 나눈 거 18747,720 곱하기 50%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금액 곱하기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9373-8601이에요. 그러면 아까 광고비 2758250 339%가 목표 ROI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로아스는 어떻냐? 총 매출액이 목표 매출액보다 좀 낮았어요. 그럼 로아스도 낮겠죠? 1,416만 4,890원 나누기 아까 광고비 2758250 하면 513%가 나옵니다. 자, ROI는 평균 이익이 50%를 했으니까 총 매출을 50%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4164 890 곱하기 50% 82,445원입니다. 요거를 2758 곱하기 100을 하면 256%가 됩니다. CPS 한 번 구매당 비용이 얼마이냐? 광고비에서 구매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2758 250 나누기 2만 원대가 나오네요. 2281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식을 알면 계산은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 문제는 넘어가 보고 키워드 차원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고객이 구매하는 데 기여한 키워드가 무엇이며 적정한 CPC인지 키워드별 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로고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네이버에서 전환 추적을 하지 않으면 노출수나 클릭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했죠. 그 이상의 전환수나 전환율을 알고 싶으면 로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무료로 지원이 되는데요. 네이버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 카카오는 전환 추적 CTS, 구글은 애널리틱스, 그 외에 비즈스프링 로거나 에이스트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이 로고 분석을 설치해야만 정확한 전환수나 전환율 같은 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성과 키워드를 제외해서 로아스를 개선하고 CPS를 절감시켜야겠죠. 그리고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는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가 적절한지 점검을 하고 저성과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서 남은 예산은 고성과 키워드의 확장과 신규 키워드 발굴에 사용을 합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디바이스별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제 바로 가볼게요. 일반적인 리포트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수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5번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로고 분석은 웹사이트에 방문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석하는 도구고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고 분석을 통해 전환수, 전환율, 전환 매출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통해 무역 클릭으로 의심되는 IP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당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이제 마지막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키워드 사후 관리, CTR과 CVR이 모두 높을 때, 그러니까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높을 때 아주 최적의 광고 컨디션이겠죠. 키워드를 더 확장해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게 좋습니다. 클릭률, CTR은 높지만 CVR, 전환율이 낮을 때 광고의 상태는 매력적이나 실제로 방문해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랜딩 페이지를 개선을 해보거나 키워드와 관련 있는 페이지로 떨어지도록 랜딩 페이지를 바꿔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CTR과 CVR이 모두 낮을 때 키워드와 광고 소재가 모두 적합한지를 먼저 점검한 후에 광고 중단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환이 없는 키워드나 CTR이 낮은 키워드는 오프하고 신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약간 없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TR은 낮지만 CVR이 높을 때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율이 높다. 그러면은 방문하면 높은 확률로 전환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재를 개선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시키거나 입찰 순위를 높여서 노출을 더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랜딩 페이지 관리입니다. 동일한 키워드를 하여도 랜딩 페이지를 어디로 연결했느냐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유입되게 했을 때 그냥 제품 페이지보다는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더 좋겠죠. 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이 높다면 랜딩 페이지의 반응도가 높은 것이고 반송률이 높다면 랜딩 페이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송률이라는 것은 유입됐다가 바로 이탈하는 그런 반송된 비율을 말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꼭 필요한 요소들로는 키워드가 포함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혜택, 그리고 특정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 등 니즈에 따라 페이지를 별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세 설명도 있어야겠고요.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해야겠죠. 모바일인데 PC 화면으로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증거, 이 제품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광고 효과 분석에 따른 사후 관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TR과 CVR이 높은 키워드는 연관 키워드를 확장해야겠죠. CTR은 높지만 CVR이 낮은 경우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적합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CTR은 높지만 CVR이 낮은 경우 사이트의 편의성이나 전환 단계를 관소하는 게 좋습니다. CTR과 CVR 모두 낮을 경우 키워드 필터링을 검토를 해야겠죠. CTR은 낮고 CVR이 높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오히려 순위를 높여서 더 많은 유입을 받아서 그게 전환으로 이어져서 전환수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광고의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낮은 키워드에 대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연관 키워드를 확장한다. 요거는 이제 높을 때 설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광고 노출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요거는 CTR은 낮지만 CVR이 높을 때이므로 요건 틀렸습니다. 키워드와 광고 소재가 모두 적합한지 확인 후 광고 중단을 고려한다. 요게 적절해 보이네요. 광고 소재별 랜딩 페이지를 설정한다. 이거는 이제 CVR이 낮을 때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클릭률과 전환율이 모두 낮은 경우 즉시 삭제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즉시 삭제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이제 입찰가를 변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소재를 변경해보면서 순차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랜딩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가 될 수 없다. 메인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 클릭 후 관련 컨텐츠가 없을 경우 이탈로 이어지겠죠. 검색 의도에 일치되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할 경우 전환율은 상승합니다. 랜딩 페이지는 고객의 검색 의도를 고려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방문자 수 대비 반송수의 비율 데이터를 말한다. 반송수의 비율이니까 반송률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이동 없이 이탈한 경우를 반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높다는 것은 해당 랜딩 페이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광고 극대화를 위한 랜딩 페이지 구성 요소로 알맞지 않은 것은 랜딩 페이지에 키워드가 포함돼야겠죠. 특별한 판매 조건이 포함된 페이지가 효과적이고 상품 후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액션 버튼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저해하므로 굳이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보면 이제 그 스크롤 넘기다 보면 전환 액션이 계속 따라다니죠. 구매하기, 지금 구매하면 얼마 더 할인, 몇백 명이 지금 이 상품 구매하는 중. 이런 식으로 전환 액션 버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중요해요. 특정 타깃이나 시즈널 이슈는 별도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의 자격증 공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시험에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